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전에 살고 있는 50대 주부입니다. 저에게는 세상 누구보다 얄미운 시누이가 한 명 있어요. 보통은 남편 여동생들이 얄밉게 군다는데 제 경우는 남편 누나가 그랬죠. 거기엔 약간의 이유가 있어요. 남편과 저는 6살이나 차이가 나거든요. 문제는 연상녀 연하남 커플이라는 거죠. 하필 손이 시누이가 저와 동갑이기도 하고요. 처음 남편이 6살 연하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전 관계를 끊으려고 했어요. 한두 살도 아니고 무려 6살인데 남들 보기도 좀 그렇잖아요. 하지만 1년에 가까운 남편의 구애에 결국 두 손을 들고 말았죠. 그런데 큰 신우는 자기 남동생이 저를 끈질기게 쫓아다니며 고백해온 걸 모르는지 결혼 초부터 제 나이를 들먹이며 구박을 했어요. 제가 자기 동생과 결혼하기엔 늙었다나 뭐라나. 암튼 막말 대잔치였죠. 그런데 또 이 여우 같은 게 제가 화라도 낼라 치면 생글거리면서 농담이었다고 상황 모면을 하지 뭐예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저는 늘 제대로 화 한 번 못 내고 큰 신우한테 당하기만 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저한테 큰 신우는 완전 비호감일 수밖에 없었죠. 큰 신우는 5년 전 결혼을 했지만 무슨 영문인지 계속 아이가 생기지 않다가 저보다 3개월 일찍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같은 해에 임신 기간을 보냈고 같은 해에 출산을 하게 되었죠. 반갑지 않은 이런 우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좀 피해를 본 감이 있어요. 임신했다고 어찌나 유난을 떨던지. 큰 신우 때문에 저는 시댁에서 제대로 대접도 받지 못했고 막달이 되어 출산을 앞뒀을 땐 큰 신우가 먼저 출산을 해서 정신없는 육아에 시부모까지 동원되는 바람에 저는 제대로 축하도 받지 못했거든요. 당연히 서운했죠. 저도 사람인데 왜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감정에 고립해인 건 제가 딸아이를 출산하면서부터예요. 요즘 세상에 누가 아들, 딸을 구별하나요? 그런데 큰 신우는 자기는 아들을 낳았다고 그렇게 유세를 떠는 거예요. 처음엔 저러다 말겠지 싶어서 참고 넘기려고 했는데 이게 끝도 없는 거예요. 옳게 그래도 아들은 하나 낳아야지. 우리 집 대를 끊을 셈이야? 말끝마다 아들 타령을 하며 시부모님도 하지 않는 압박을 가하지 않겠어요. 저는 그 말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뭐라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 제 옆에 있던 남편이 먼저 나서서 큰 신우한테 한 소리 하더라고요. 요즘 누가 대의으라고 아들 타령을 해? 누난 조선시대 사람이야? 촌스럽게. 남편도 큰 신우의 행동이 꼴사나웠는지 이렇게 말을 했고 큰 신우는 남편 말에 발끈해서 소리를 쳤어요. 야, 아무리 아들, 딸 구분 안 한다고 해도 너 죽으면 제사 지내줄 사람은 아들뿐이야. 딸 자식 잘 키워봤자 남의 집 제사밖에 더 지내니? 뭘 알지도 못하면서 큰 소리야. 큰 신우의 말에 어이가 없었어요. 아니, 아직 살 날이 얼마나 창창한데 벌써 제사 걱정을 한대요. 그리고 자식을 제사 지내라고 놨나요?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옳게? 지금 나보고 웃었어? 제가 우는 걸 봤는지 큰 신우는 도끼 눈을 뜨고 나를 세우더라고요.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이참에 한판 붙고 싶었지만 시부모님이 계셔서 참았어요. 그래서 딴 생각하다가 웃음이 났다고 대충 둘러대곤 얼렁뚱땅 넘어갔어요. 그날 이후 큰 신우는 본격적으로 저를 볼 때마다 은근히 아들 낳은 유세를 떨었고 제가 반응이 없자 저희 딸아이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얜 지지배가 오빠한테 앉으려고 하네. 종혁이가 소영이보다 먼저 태어났으니까 앞으로는 오빠라고 해. 오빠라고 불러봐. 오빠. 주방에서 시어머니와 음식 준비를 하던 저는 큰 신우가 제 딸아이에게 자기 아들한테 오빠라고 부르라고 강요하는 걸 보고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음식을 하다 말고 거실로 나가 큰 신우한테 한 소리를 했어요. 형님, 종혁이랑 소영이 동갑이잖아요. 근데 무슨 오빠예요. 어머머, 한 집에 동갑이 어딨어? 우리 종혁이가 3달 먼저 태어났으니까 오빠지. 그리고 올케랑 나도 동갑인데 올케는 나한테 형님이라고 하잖아. 아, 무식한 건지 막무가내인 건지
도통 말이 안 통하더라고요. 생각 같아선 그걸 지금 비유라고 하냐고 따져 묻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시어머니가 끼어들지 뭐예요. 예, 그건 우리 큰애 말이 맞다. 옛날엔 다들 그렇게 했어. 쌍둥이도 몇 번 먼저 태어나면 형 아니니? 시어머니를 보니 내가 말을 말아야 하겠더라고요. 이런 사람들한테 내가 뭔 소리를 하겠냐 싶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한술 더 뜨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저희 시아버지셨죠. 큰 신우 말처럼 은근히 대를 이을 손자를 원했던 시아버지는 첫째로 딸을 낳고 둘째 소식이 없는 저에게 본격적으로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집 딸은 그 집 가서 그 집 장손까지 낳았는데 우리 며느리는 좀 분발해야 하지 않겠니? 아니, 임신이 무슨 경기도 아니고 왜 경쟁을 붙이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기가 차서 남편을 쳐다봤어요. 사실 저희 부부는 결혼 전부터 아이는 아들, 딸 구분 없이 한 명만 낳자고 약속을 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족들 앞에서 그 얘기를 하라고 남편한테 무언의 신호를 보냈죠. 그랬더니 남편은 지금은 아니라는 듯 고민하는 눈치였어요. 하지만 저의 계속되는 신호에 어쩔 수 없이 말을 꺼내더라고요. 저희 둘째는 갖지 않기로 했어요. 남편의 말에 시댁 식구들은 눈이 동그래져서는 금방이라도 무슨 일이 일어날 것처럼 저를 쏘아보더라고요. 말은 남편이 했는데 말이에요. 저는 따가운 시선을 받으며 말했어요. 우리가 애들을 여럿 낳아 기를 형편도 안 되고 여러 아이에게 사랑을 나눠주느니 한 명한테 몽땅 쏟아붓고 싶다고 말이죠. 그리고 그건 결혼 전부터 약속한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자 시아버지는 기다렸다는 듯이 버럭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 중요한 걸 왜 니들끼리 결정해? 저는 시아버지의 태도에 당황해서 아버님 얼굴을 보며 말했어요. 자식을 낳는 것도 키우는 것도 저희 몫인데 그럼 그 결정을 누구랑 해요? 시아버지는 제 말에 당황하셨고 순식간에 시댁 분위기는 싸늘해졌어요. 제가 여지껏 시댁 어른들 말에 토를 달아본 적이 없어서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충 알겠다고 하고 지나칠 수만은 없었어요. 제 아이에 대한 문제니까요. 그때였어요. 큰 신우는 불난 집에 기름을 붓더군요. 옳게, 지금 그 말은 내 동생이 능력이 없어서 애를 못 낳는다는 거네? 순간 시부모님은 싸늘한 눈빛으로 저를 쏘아보았고 위기의식을 느낀 남편은 저와 딸아이를 데리고 시댁을 나왔어요. 하지만 그것은 임시방편이었어요. 그놈의 아들이 뭔지 시댁의 압박은 계속되었어요. 니들 편하자고 애 하나만 낳겠다는데 나중에 소영이 혼자 외롭고 슬프다. 너희가 억만금을 남길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소영이한테 유산 남겨준다 생각하고 남동생 만들어줘. 사람은 다 태어날 때 자기가 먹을 거 갖고 태어난다잖아. 걱정하지 말고 나. 시부모님은 근 2년간은 생각을 바꾸라고 저를 들들 볶으셨어요. 저도 사람이라 짜증은 났지만 그래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며 버텼더니 2년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서서히 포기하는 것 같았어요. 한 사람만 빼고요. 바로 큰 신우였죠. 엊그제 엄마가 울면서 전화하셨더라. 올케가 죽어라 말을 안 들어먹어서 더는 못하시겠다고. 손주 포기하시겠대. 어쩜 사람이 그러니? 노인네들이 늙음하게 손주 한번 안아보고 싶다는데 그걸 못해줘? 올케가 시집와서 한 게 뭐 있어? 혼수를 남들처럼 해왔어. 용돈을 제대로 들여봤어. 꼴랑 기집애 하나 낳은 거밖에 없으면서. 댐 못 있는 며느리 예전 같으면 소방마저도 할 말 없는 거야. 그런 걸 어르고 달래줬더니 기고만장해가지군. 쓸데없이 고집 부리지 말고 둘째 가져. 애는 엄마가 키워주신다니까. 형님도 지금 애 키우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애는 낳는 것보다 키우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공평하게 사랑을 준다고 해도 그게 가능하겠냐고요. 둘째 낳으면 소영이 입장에선 부모 사랑 뺏기는 기분일 텐데 저 그러기 싫어요. 소영이한테 그런 상처 주기 싫다고요. 온전히 소영이한테만 사랑을 주고 싶어요. 저는 최대한 감정을 자제하며 말했어요. 솔직히 마음으로는 아들을 낳았어도 이렇게 둘째 타령을 했겠느냐. 딸 낳았다는 이유로
둘째를 강요하는 건 말도 안 된다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요. 아무튼 시간이 지나고 나니 시부모님은 손주에 대한 미련을 버리셨어요. 하지만 아버님께서는 가끔 그러셨죠. 재산을 불리면 뭐하냐, 물려줄 손주도 없는데 라고 푸념 섞인 말씀을 하시긴 하는데 그쯤이야 듣고 넘길 수 있는 수준이었죠. 그렇게 저희 부부의 계획대로 딸아이는 무남 동녀로 자라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시부모님은 같은 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친손녀와 외손자에게 책가방을 선물로 사주셨고요. 그때까지는 나름 모든 게 좋았어요. 딸아이는 책가방을 멜 때마다 할머니, 할아버지 얘기를 하며 좋아했으니까요. 하지만 얼마 뒤부터 제 딸과 큰 신우의 아들은 자연스럽게 비교의 대상이 되었어요. 큰 신우가 벌인 일이었죠. 우리 종혁이 천재인가 봐. 구구단을 딱 한 번 알려줬는데 벌써 다 외웠어. 소영이는 요즘 공부 어떻게 시켜? 저는 아직 학교 공부 외에는 안 시켜요. 소영이가 노는 걸 더 좋아해서요. 어머머? 옳게 그걸 말이라고 해? 얘야 당연히 노는 걸 더 좋아하지. 공부는 엄마가 끼고 시키는 거야. 어린애가 뭘 한다고 알아서 해. 올케는 어쩜 그렇게 애 교육에 관심이 없냐? 난 올케가 소영이 학교 들어가면서 회사 그만두길래 애 교육 제대로 시키려고 그러나 보다 했는데 뭐야? 그냥 놀고 먹을 생각이었어? 올케는 참 편하게 산다. 저는 큰 신우 말에 기분이 상했지만 말 꺼내봐야 기분만 상할 것 같아 참았어요. 사실 저는 아이를 돌봄 교실에 보내는 것도 그렇고 아이가 더 크면 함께하는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회사를 그만둔 건데 큰 신우는 자기 입장에서만 떠들더라고요. 제 눈엔 아직 1학년인데 놀지도 못하는 조카가 더 안타까운데 말이죠. 그 후 시댁에 갈 때마다 시아버지는 제게 종혁이는 애가 공부를 스폰지처럼 빨아들이듯이 한다더라. 너도 소영이를 너무 놀게만 하지 말고 끼고 좀 가르쳐봐라. 라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아직 초등학생인데 벌써부터 공부로 스트레스를 주고 싶지 않다고 웃으면서 얘기했죠. 그러자 제 얘기를 듣던 시아버지는 대뜸 너는 보자 하니까 내가 웃음냐? 어떻게 시애비 말에 한 번을 알겠습니다 하고 고분고분하게 듣는 적이 없어? 어른이 말을 하면 듣고 새길 생각을 해야지 원. 결국 역정을 내시곤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솔직히 억울했어요. 제가 알겠다고 대답할 말을 하셔야 알겠다고 하죠. 그저 제 속만 답답할 뿐이었어요. 그렇게 시작된 친가 외가 손주의 경쟁은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경쟁 구도가 자리를 잡았고 저도 사람인지라 저희 딸이 형님 아들한테만큼은 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하게 됐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남편은 꼭 공부를 잘한다고 아이가 성공하는 것도 아닌데 집안 분위기에 휘둘려 애 들볶지 말라고 저를 잡아주었고 딸아이와 많은 대화를 나누며 자기주도 학습을 하게 했어요. 그 결과 저희 아이는 학원이나 과외를 시키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알아서 공부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며 자유롭게 자라났죠. 저는 그 모습에 그저 고맙기만 했고요. 그렇게 저희 딸과 조카가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고 그해 설이 돌아왔어요. 나는 종혁이 대학 진학 문제도 그렇고 이참에 강남으로 이사 가려고. 큰 신우는 자랑하듯 얘기했어요. 당시 아주버니는 꽤 큰 입시학원을 운영하고 있어서 살림이 넉넉했거든요. 옳게 소영이 대입 준비하려면 서울로 올라와야 하지 않겠어? 언제까지 시골에서 그러고 있을 거야? 큰 신우는 우리가 대전에 살고 있는 게 마치 애 교육에 관심이 없어서 그러는 것처럼 말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큰 신우한테 이렇게 말을 했죠. 내 직장이 여긴데 애 대학 때문에 서울로 간다는 게 말이 돼? 그건 좀 오바지. 오바긴? 요즘 다 그래. 니네 부부는 부부가 애 교육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지. 에휴, 부모 잘못 만나 우리 소영이가 고생이다. 불쌍한 내 조카. 고만고만한 대학 갈 거면 몰라도 명문대 가려면 서울로 와서 서울 애들이랑 경쟁을 해야 할 텐데. 됐어. 우리 소영이가 왜 불쌍해? 부모 사랑 받으면서 잘만 자라고 있는데. 그리고 꼭 명문대 가야 잘 사는 건 아니잖아. 그건 그저 부모 욕심이지.
이러니 소영이가 불쌍하다는 거다. 부모면 당연히 나보다 애가 더 잘 살길 바라야 되는 거 아니니? 남들은 자식한테 못해줘서 난린데. 아유, 됐다. 넌 정말 말이 안 통한다. 울케도 쟤랑 같은 생각이야? 남매의 말싸움은 급기야 저에게 불똥이 튀었고 저는 그냥 대답 대신 웃음으로 넘기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사실 저희 애가 지금까지 제가 시킨 것도 없는데 공부를 꽤 잘했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의 교육 방식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큰 신우한테 말을 해봤자 씨알도 안 먹힐 게 뻔했기에 그냥 말을 말자 했던 거죠. 그때였어요. 방에서 핸드폰을 보며 놀고 있는 저희 딸아이 옆에 잔뜩 인상을 쓰고 문제집을 풀고 있는 조카의 얼굴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 모습이 내심 눈에 거슬리긴 했어요. 안 보면 모를까 눈앞에서 비교가 되니 걱정을 안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하지만 시댁에서까지 애한테 잔소리는 하지 말자고 생각했죠.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 연신 인상을 쓰고 문제집과 씨름하는 조카가 안쓰럽게 보였어요. 물어보지 않아도 큰 신우 성격에 얼마나 애한테 스트레스를 줬을지 알 것 같았죠. 그때 희한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어요. 조카가 눈치를 살피며 가방에서 문제집을 하나 꺼내는 게 아니겠어요? 행동이 어찌나 조심스럽던지 저까지 숨죽여 몰래 그 모습을 지켜보게 되더라고요. 알고 보니 조카가 꺼낸 건 답안지였고 그걸 보고 문제집에 답을 적더라고요. 뭐 어릴 땐 당연히 그럴 수 있죠.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니까요. 그런데 주방에서 연신 제 남편에게 명문대 노래를 부르는 큰 시누이와 몰래 답지를 베끼고 있는 조카를 보니 제가 다 안쓰럽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이들이 수능을 보게 되었어요. 저도 수험생 부모라 잔뜩 긴장이 되더라고요. 저보다 훨씬 긴장한 큰 시누는 아침부터 청심환을 먹으며 한 끼도 먹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수능이 끝났어요. TV에서는 연신 올해 수능이 작년보다 어려웠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저는 시험을 마치고 돌아온 딸아이에게 지금을 좀 즐기라고 했어요. 그동안 수험생이라서 참았던 것들을 실컷 해보라고 말이죠. 그리고 한 달쯤 지나 수능 성적표가 나왔고 아이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원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이과생이었던 저희 딸은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싶다고 했어요. 어릴 때부터 다른 여자아이들과 다르게 기계 만지는 걸 좋아했거든요. 확실히 피는 못 속이나 봐요. 제 남편 직업이 건축 전기 설비사거든요. 그렇게 딸아이의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설 명절이 되었어요. 그날은 먼 바람이 불었는지 큰 신우 혼자 본가에 내려와 있더라고요. 어머님이 그러시는데 조카는 명문대는커녕 일반대도 못 들어갔다더라고요. 재수를 하고 싶어도 큰 신우가 주변에 명문대 갈 거란 소리를 하도 떠들어놔서 도망치듯 유학을 떠나게 된 것 같았어요. 그 사정을 다 알고 있는데도 큰 신우는 저를 보자마자 마치 처음부터 유학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처럼 꾸며댔어요. 그 모습을 보니 사람이 참 구차해 보이더라고요. 그때 남편은 시아버지의 호출로 차 키를 가지고 나갔고 저는 시어머니와 음식을 하느라 주방에 있었어요. 거실에선 큰 신우와 저희 딸아이만 남게 되었어요. 소영이는 대학 발표 났니? 서울로 오게 되면 고모 집에서 학교 다녀. 저는 집에서 다니려고요. 집? 예, 너 대전에 있는 대학 넣었니? 왜? 명문대는 못 가도 인서울은 해야지. 하긴 너처럼 부모한테 제대로 지원도 못 받은 애가 인서울대학 가는 게 쉽겠니? 고모가 봐도 니네 엄마랑 아빠는 너한테 너무 소홀했어. 너 대학 그렇게 된 건 다 네 부모 탓이야. 거참 듣자 하니 헛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시아버님 심부름을 마친 남편이 들어왔어요. 밖에서 큰 신우의 말을 들었는지 황당한 표정이더라고요. 뭘 소홀히 해. 우린 할 만큼 했어. 큰 신우는 마침 잘 됐다는 듯 남편에게 한 소리 하더라고요. 할 만큼 하긴 내가 진작에 애 교육에 관심 좀 가지라고 했잖아. 인서울도 아니고 고작 대전에 있는 대학이 뭐니? 하긴 지집애야 뭐 시집가면 그만이니까. 야, 너 아들 안 낳길 천만 다행이다. 이런 걸 성견지명이라고 해야 하나?
그러면서 킬킬대는데 정말 뒤통수라도 한 대 치고 싶더라고요. 기집애는 시집이나 가면 된다니. 그게 고모가 조카 앞에서 할 소린가요? 그래서 한마디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누나는 그 난리를 치고도 애 대학도 못 보내서 해외로 도피 유학시키는 거야? 누나 말대로라면 재수를 시켜서라도 명문대 보내야지. 뭐? 지는 어디 꼴 같지 않은 지방대 보내면서 큰 소리야, 큰 소리는. 뭐? 지방대? 그 순간 딸아이는 지 아빠를 끌어당기며 싸움을 말렸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지 고모한테 핸드폰에 찍어둔 대학 합격증을 보여주더군요. 딸아이의 합격증을 본 큰 신우는 눈이 왕방울만해졌어요. 저는 그 모습에 웃음이 나왔고요. 왜냐고요? 제 딸아이는 카이스트에 합격을 했거든요. 대입 원서를 쓰러 애 학교에 갔을 때 담임선생님이 그랬거든요. 우리 애 성적이면 대한민국에 있는 대학은 어디든 무난히 들어갈 수 있다고요. 딸아이는 자긴 무조건 카이스트 기계공학과에 갈 거라고 했어요. 그런 딸애가 얼마나 대견하던지. 다른 집 아이들처럼 돈 들여가며 억지로 공부시키지 않았는데 혼자 내신 관리며 수능 성적까지 완벽하게 관리했고 결국 원하던 카이스트 합격증까지 손에 넣었으니까요. 인서울, 그것도 명문대만 바라보던 큰 신우는 제 딸아이 합격증을 보고도 믿기지가 않았는지 몇 번이나 되물었어요. 네가? 정말 카이스트에 붙었다고? 소영이 네가? 놀라기는 주방에 있던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눈이 휘둥그레져서는 저에게 그러셨죠. 얘, 지금 소영이가 그 수재만 다닌다는 카이스트에 들어갔다는 거냐? 그렇다고 하자 어머님은 고춧가루가 잔뜩 묻은 고무장갑을 끼고 좋아서 손뼉까지 치시더라고요. 그 모습에 남편 역시 목에 힘을 주며 큰 신우한테 한 소리를 했죠. 누나, 하래는 안 시켜도 이렇게 해. 괜히 여자 남자 구별하고 서울이니 지방이니 구분하는 사람들이 문제라고. 누나처럼 말이야. 알았어? 그러니까 이제라도 차별 좀 그만해. 그날 큰 신우는 세상 무너진 것처럼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주저앉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니 지난 20년여간 쌓여왔던 채증이 한 방에 싹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큰 신우는 저희 가족들 앞에서, 특히 소영이 앞에서 어떤 얘기도 못하고 있어요. 유학 중이던 조카는 그곳에서도 영어가 잘 되지 않아 고생을 하는 눈치였어요. 한국으로 들어오고 싶다고 거의 매일 지 엄마에게 영상통화를 한다나 봐요. 저는 가끔 속이 답답할 때면 그때의 일을 떠올리곤 해요. 그럼 속이 뻥 뚫리거든요. 아, 손자 타령을 하던 저희 시아버님은 저희 딸이 카이스트에 들어가자 동네에 플랜카드까지 걸어놓으셨어요. 덕분에 시댁에 갈 때마다 동네 사람들이 카이스트 간 딸 잘 있냐고 할 정도예요. 이렇게 기특한 일을 해낸 제 딸아이는 현재 대학교 4학년이에요. 딸아이는 취직을 하기보단 학교에 남아 연구를 계속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야 뭐 딸애가 원한다면 뭐든 오케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 속이 더 시원해집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건강한 하루 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